8회 시작해 봅시다. if 만약에 이거야? 만약에 우리가 be conscious 우리가 의식을 하고 있어. 삶의 insecurity 불안정한 거를 인식하고 있어. 이거 뭔지 아는 사람? 자, 대답이 없어요? 시아야, 뭐라고? 모르겠다고? 단어를 외우자고. 자, 이거는 영구히 언제나 끊임없이. 그럼 선생님 언제나? 아니, 그러면 이거를 always 이렇게 써주면 얼마나 좋게요. 그죠? 자, 이거 계속해서 끊임없이 항상 인생이라는 건 너무 불안정해. 이걸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되게 쉽게 모비도 될 수 있단 말이야. 이건 어떻게 쉬운 말로 글루미 이런 거 써주면 얼마나 좋아. 우울해진단 말이지. 그리고 lose 잃어버려요. 여기 사이에 might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For work and pleasure alike. 일과 기쁨 둘 다 똑같이 이런 거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릴지도 몰라. 근데 만약에 우리가 never 그냥 생각 안 하고 살아. 이거에 대해서.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이건 말이죠. 자, 이렇게 삶이 너무 불안정하다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고 살아. 그러면 하지만 완전히 반대겠죠. 이거는 항상 always 항상 생각하는 거고 이쪽은 무슨 내용이고 never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사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be likely to 뭐 할 것 같아? 우리의 시간을 낭비할 것 같아. 어떤 거를 추구하면서 어떤 걸 추구하냐면 be worth ing 뭘 가치 추구할 만한 가치가 없는 거. 예를 들면 추구할 만한 가치 없는 게 컴퓨터 게임 같은 경우도 추구할 만한 가치 없는 거예요. 물론 여기 여학생이라서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남학생들 공부 안 하고 맨날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 추구할 만한 가치도 없는 거 거기에 막 추구하면서 인생을 낭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그래서 이롭단 말이에요. 의미상 주어가 투부정사하는 것은 이로운 거예요. 가끔씩은 대디아의 사실을 생각해 보는 거. 가끔씩은 대디아의 사실, 이거 동격이 되시겠지? 자, 우리가 지금 여행 중이라는 거야. 깨지기 쉬운 흙 위에. 자, 우리 보통 지구라는 뜻도 있지만, 지구라는 뜻도 상관없는 것 같고, 선생님 생각에는. 자, 언젠가는 무너질 수도 있어. 그러면 함축 의미가 언젠가는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이 개념은 언젠가는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죽을 수 있는 거 사실 죽게 되는 게 맞고요. 그렇게 된다는 여기서 이 여행 중이라는 사실을 가끔씩은 생각해 보는 거 그게 이롭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이게 무너지게 되면 이 무너진 다음의 상황을 무너지고 나면 갑작스럽게 끝나잖아. 우리 인생 끝나죠. 그죠? 우리 갖고 있는 재산 죽을 때 다 싸들고 못 간답니다. 그래 열정 이거 안 끝났다고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갑자기 끝나게 될 수도 있는 언젠가는 그렇게 무너질 수 있는 이런 약하디 약한 이 흙 위에서 여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는 것이 이롭답니다. As 우리는 모두 we are all condemned to die. 우리 죽을 운명이잖아요. condemn. 단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뭐할 운명이다. 여기 있네요. 자, 뭐할 운명인데요? 우리 죽을 운명이잖아요. 우리는 모두 사실은 다 죽을 운명에 처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측정할 수가 없어요. 인생의 어떤 무언가의 가치를 측정할 수 없어.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고려하지 않은. 이게 뭔데? 자, 우리가 죽을 운명이라는 거. 자, 우리가 죽을 운명이라는 사실을
take no account of 고려하지 않았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야 내가 너에게 100년 후에 뭘 줄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할인아 선생님이 100년 후에 너에게 1억을 줄게. 100년 후에 100년 후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요. 100년 후에 선생님은 이미 죽었고 100년 후면 할인이 몇 살이래요? 할머니 파파할머니 되어 있을까요? 아무튼 이런 거 우리가 모두 죽을 운명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그런 기준으로 삶의 무언가의 가치를 측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각 개인의 삶의 짐이랍니다. 그렇다면 뭐 해보는 거? 하루하루 일상의 계획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퀄리티를 향상시키는 그런 행복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어떻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퀄리티를 향상시키게 하는 행복을 높이게 하는지 이거를 생각해 보는 것은 각자 개개인의 짐인 거죠. by ing 모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알고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모토리티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죽을 운명이잖아요. 자, 찾아볼까요? 자, 죽을 운명, 죽음을 면할 수 없음. 이런 것들을 알므로써 이 삶의 선물에 대한 이 관점은 어떻게? 그만큼 훨씬 더 달달해질 거예요. 즉, 인생이 유한해야지 그럴 때의 삶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는 요지죠. 만약에 다이아가 소중할까요? 아니면 모래가 소중할까요? 모래 많잖아요. 많으니까 이 소중하지 않고 별로 없죠. 레어템이니까 얘가 희귀한 거니까 더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처럼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삶은 소중한 겁니다. 아무래도 할인이가 제일 많이는 보려나? 제일 먼저 볼 것 같은 느낌인데 미리 스포하지 말아요. 지금 시각은 1시 19분인데 여러분은 다 자고 있을까요? 숙제를 하고 있을까요? 나는 커피도 마시면서 놀고 있어요. 자, 2번 가볼까요? 5개씩 끊을 수 있을까? 이러다가 선생님 졸리면 잘 거예요. words and phrase 단어나 어구가 might be used 사용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정확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incorrectly 정확하지 않게 사용될 수도 있어요. 비슷하게 문법도 either A or B A 또는 B예요. 문법이 좋을 수도 있고 문법이 나쁠 수도 있겠죠. 물론 even if, although, even if도 비록 뭐뭐이긴 하지만 뭐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단어나 어구를 정확하지 않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쁜 문법을 가질 수도 있어요. 얘가 첫 번째 동사고 얘가 두 번째 동사죠. 자,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이해가 된다라는 말은 뭐야? 사람들한테 전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확 correctness 이 correct라는 뒤에 ness가 붙었어요. 이 ness라는 거는 전미어라고 해서 명사형을 만드는 거예요. 자, 정확함은 강조, 진짜로 마크 표시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저 사람 교육을 받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교양을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로 어떤 사람을 표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랑 일치하냐면 그 또는 그녀가 받는 존경심의 양과도 일치합니다. 그럼 뭐야? 그러니까 문법도 제대로 그러니까 사람도 실수랑은 다르게 말할 때마다 틀리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선생님한테 선생님하고 자기랑 공집합이 있다는 거예요. 공집합이 있대.
교집합이 다 배웠죠? 교집합이 있어야 되는데 공집합이 있다는 거는 겹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 그런데 맨날 나한테 공집합이 볼링이라는 둥 막 이렇게 교정해주고 싶은데 차마 못했네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한테 존경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뭐 모르면 차라리 말을 하지 말든가. 그죠? 자, 직업 인터뷰라는 이가 받으면 이 직업을 인터뷰를 받는 사람이에요. 인터뷰 받는 사람, 번외편으로 employee가 있어요. employee가 고용하다라는 동사예요. 근데요, 얘가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employer 붙고 employee가 붙어요. ER이 붙으면 사장이란 말이에요. 사장. 이가 붙으면 직원이에요. 즉, 이 고용을 받게 되는 사람인데 여기 인터뷰에 이가 붙었죠? 그럼 인터뷰를 받는 사람이야. 인터뷰 받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저 사람이 뭐 하는 거 봤어요? seen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 see, so, seen 얘는 동사 자리가 아니에요. see, so, seen. 얘는 과거 분사란 말이야. 글씨가 오늘 왜 이렇게 안 써지죠? 삐뚤어 자세에 앉아서 그런가? 자, 이런 말을 썼어요. 그거 might, 여기 또 might가 이렇게 있는 거란 말이지. 그거 분명하게 이해가 될 수, 뭔 말하는지 알겠어. 너 그 사람들 봤다는 거지?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요, 그는 받지 못할 거예요. 직업 못 받아요. 왜냐면요,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두려움? 동격의 두려움. 자, 그런 문법적인 실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 어디에? 쓰여진 사업적인 거래 문서에 나올 수도 있잖아. 상대방 거래처에다 이렇게 써갖고 보내요? 말도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타인의 존경을 받으려고 해? 그러면 사람은 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when ing 뭐 할 때? 자, awfully beautiful 이런 거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때 비록 얘가 의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와 끔찍하게 아름다운데 라고 말하는 게 뭔가 아름답다는 얘기겠지. 근데 사실 실제 의미 awful이라는 말은 잘못 사용된 거예요. 남용되는 게 아니라고 해도 그런 말에서 쓰는 거는 아니거든요. 와 끔찍하게 안 좋은 쪽으로 가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나라 영어에도 이 to가 있죠. to가 있으면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부정의 too much, 긍정의 의미는 so much. 이건 긍정의 의미에 쓸 때 쓰는 거예요. 자, 그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봤더니 적절한 영어 사용이 되게 중요하다. 취직할 때도 중요하고 그렇다는 얘기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라고 해가지고 위에 나오는 내용이 끊어지고 새롭게 등장하는 여기는 삽입이 등장할 수도 있겠죠.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정확한 언어를 사용하는 게 취직도 되고 존경도 받더라. 이런 이야기였어요. 시아야, 뭐 하라고? 단어 외우라고. 민정아, 뭐 하라고? 단어 외우라고. 선생님 시험 볼 거예요, 진짜. 다음 시간부터는 시험 볼 겁니다. 아시겠죠? 자, 소연아, 3번 가자, 3번. 우리 소연이는 동영상을 많이 보고, 많이 문제 풀고,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다려봐요. 조만간 금요일날 오픈합니다. 1930년대 있죠. 1930년대 프랑스의 장관이 있어. 앙드레 마지노라는 이 전쟁 장관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막 설득을 했어요. Convince A to B 정부더러 야 방어선을 구축해봐라. 방어선인데 자기 이름 앙드레 마지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방어선을 만들래. 어디를 따라서? 독일과의 국경선을 쭉 따라서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맞닿은 여길 따라서 여기 마지노선을 만들어 보자는 거지. 이 마지노선이라는 것은 의도야. 의도는 주는 거였어. 프랑스 군대한테
집결할 수 있는, 자, 동쪽에서 공격이 있는 경우에 거기에 모일 수 있는 이 시간을 벌어주자는 거였어. 이 전략은 뭘 기반으로 하고 있었냐면 인식이 된, 즉 잘 알려진 방어 전투의 성공. 1차 세계대전 때 방어를 막 했는데 성공했어. 그런 성공의 사례를 기반으로 했어. 그랬더니 군사 전문가들이 막 칭찬하는 거야. 이 마지노선을. 이 군사 전문가들이 믿었거든. 뭐라고? 테디아를 믿었어. It would be very effective. 와, 이거 독일 침공에 대해서 딱인데? 왜? 이렇게 맞닿은데 여기 마지노선을 막 해놓는 거니까 괜찮은데? while 이게 직접적인 공격은 진짜 강조죠. 진짜로 딱 막았어. 딱 막았는데 이게 실패로 입증했어. 실패로 드러난 거야. 독일 사람들은 그냥 went around the line. 자, 이렇게 마지노선이 있어? 돌아오면 되지. 이렇게 돌아버렸어. 그리고 침공해버렸어. 벨기에를 거쳐서 여기 벨기에가 이렇게 있나 봐. 잘 알아야 말이지. 이렇게 돌아와서 프랑스를 친 거지. 무찔러 버렸어. 프랑스 군대를 무찌르고 정복해버렸어. 프랑스를 딱 6주 만에 정복해버렸어. 여기 분사구문 보일까요? defeating, conquering. 이것 때문에 마지노선이라는 언급은 사용이 됩니다. 어떤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느냐? 안 좋은 것 같죠?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that would be effective. 효과적일 거야. 이거 삽입이에요. 자, 효과적일 거야 라고 하는데 대신에 완전 실패해버린 거. 이런 경우에 그런 계획을 설명하는데 이 마지노선이라는 언급을 쓰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지노선 왜 생겼다고요? 이 앙드레 마지노 장관이 자기 이름 따가지고 국경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지어봐라 한 거잖아요. 왜? 집결 시간을 주려고. 그랬는데 이 전략은 어떻게? 전략은 어떻게? 1차 세계대전 때 성공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한 건데 막 사람들 초반에 막 칭찬합니다. 칭찬했어요? 근데 어떻게? 실제로 막기는 막았죠. 막았는데 실패로 드러났어요. 실패로 드러났어. 어떻게 실패했는데? 그냥 삥 돌아서 벨기에를 통해 가지고 침략을 하더니 6주 만에 프랑스 군대를 무찌르고 정복해버렸잖아. 그래서 이렇게 마지노선이라는 말을 언급하는 거는 사람들이 생각하기 효과적일 것 같은데 했는데 대신에 완전 실패해버린 그런 전략, 계획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고 있어요. 자, 4번 갑니다. 오늘 주화가 5개를 다 먹었어요. 5개 해석도 다 쓰고 문제도 다 풀고 갔잖아요. 딱 그만큼만 하면 되는데. 그죠? 미리 해놓고 와서 숙제하지 말고요. 제발요. 그죠? 선생님 단어 줬잖아요. 단어도 주고 동영상도 필요 오면 미리 해갖고 오면 오늘 주화처럼 한 번에 5개씩 넘어갈 수 있어요. 해석 쓰고 단어 시험도 봤답니다. 시험도 문제도 풀었어요. 물론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그래도 하고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반복할 수도 있잖아요. 그치, 예은아? 우리 예은이 오늘 수업 못했는데 하루 남읍시다. 언제가 좋을까요? 자, 과거에 성공이 부족해. 과거 성공한 적이 별로 없어? 이거는 뭐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주 커다란 disadvantage, 단점, 약점으로 보일 수 있어요. 삶에서 메리트가 아닌 것 같단 말이지.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뭐보다? 이미 해놨던 것보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포츠에서 사인하는 거예요. 어떤 테스트 검증받지 않은 신인을 사인하는 거, 계약하는 거, 확실하게 뭐처럼 보일까요? 와, 말도 안 되는 실수 같단 말이에요. 의미상 주어가 투부정사하는 실수. 팀이 만들어내는 말도 안 되는 실수 같아요. seem 다음에는
seem 다음에는 형용사가 오고요. seem like. seem like 다음에는 명사가 옵니다. 이게 명사구가 온 거죠. 하지만 스탠포드 대학의 닥터 자카리라는 사람에 따르면 아무튼 얘에 따르면 unair 느낌이 있어. 뭔가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런 느낌. 그게 사로잡는다는 거야. 사람들의 호기심을 대디아의 방식으로 경험은 절대로 해줄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잡아내는 게 바로 뭐다? 예측할 수가 없는, 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네. 이런 예측 가능성이, 예측이 안 된다는 거. 그렇게 그런 이유로 자기 홍보용 주장이 있어. 어디에 집중하는 거? 저요, 여기 오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생각에 집중이 되어 있는 자기 홍보 주장은 일반적으로 감명을 주게 됩니다. 인터뷰를, 여기 ER 나왔죠? 인터뷰를 하는 사람한테 더 큰 인상을 주는 거예요. 뭐보다? 제가 예전에 더 훌륭한 일을 해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저 여기서요 진짜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 여러분 면접 볼 때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appeal to 이 도박자의 본능에 호소하는 거란 말이에요. 더 큰 위험을 감수하는 갬블러들의 본능에 호소하는 거야. 더 큰 보상을 위한 가능성. 이거보다는 도박이죠. 이거 할래, 이거 할래. 야, 이거를 선택하면, 얘를 선택하면 100원을 받을 수 있어. 알지 못하지만 미지의 수 얘를 선택하면 1,000원일 수도 있고, 1,000원일 수도 있고, 0원일 수도 있어. 그럼 왠지 여기를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이 도박꾼인데, 이 도박꾼의 본능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딱 떨어지는 것보단, 알 수 없지, 알 수 없지. 보상을 알 수 없어. 물음표가 붙으면 그러면 이걸 선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하지 않은 결과가 이로울 수도 있어요. 최근에 졸업한 사람은 이 불확실한 성과가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어요. 메리트 들어봤나요? 메리트 장점이 될 수 있어요. when ing 뭐 할 때 지원할 때 뭔가 경쟁력 있는 자리에 지원할 때 후보자들이 있잖아. 후보자들이 자기하기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자기의 잠재력을 강조하는 후보자들이 일반적으로 되게 강하게 선호가 됩니다.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르는 단어들이 이렇게 있어서 이것도 숙제하라고 다 일일이 넣어줬어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다? 효과적으로 자신을 면접관에게 홍보하는 방법은 무엇이다? 가능성을 어필하는 것이다. 벌써 1시 44분이야? 난 몰라 아직. 자, 다음 시간에 민정이한테 이거를 선생님한테 해석하라고 시켜보려고 해요. 민정이 준비하세요. 자, 갑시다. 심리적인 동기가 있어. 새로운 아이디어에 fight against. 이게 반하는 게 뭔지 알아요? 반대로 맞서 싸우는 거야. 새로운 아이디어가 딱 줬어. 선생님이 민정아 나한테 해석해야 돼. 앞으로는 너는 이거 읽으면 선생님한테 모든 것을 선생님한테 오히려 거꾸로 해석해 줘야 돼. 라고 내가 아이디어를 줬었거든요. 싫어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에 fight against 반대쪽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 반하는 심리적인 도구는 강화가 됩니다. 공동체에 의해서 어떤 공동체냐면 얘의 이해관계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미 established order, 이미 만들어져 있어. 확립된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거에 얽혀 사로잡혀 있게 되면 그러면 이 커뮤니티에 의해서 강화가 된대요. 무슨 말인데요?
자, A는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2죠. 자, 우리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무조건 1 더하기 1은 2여야만 해. 우린 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새로운 생각이 1 더하기 1은 3이래. 이런 생각이 생겼어. 그렇다면 우리는 이게 맞다고 우기니까 이게 들어오면 이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이미 확립되어 있는 1 더하기 1은 2라는 생각을 유지하는 데 사로잡힌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새로운 생각 들어오면 아니거든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사실 1 더하기 1은 3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자,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3식구가 되고 4식구가 될 수 있고 5식구 될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좀 번외편이고. 예를 들어 볼게요. 한번 let us suppose.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대디아, 콤마 뒤에 대은 첫 번째예요. 자, 어떤 대디아라고 생각하는 거야.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거야. 뭐 일식은 자, 하나님의 그들의 신에 의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 사인이다 라고 믿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 어떤 목적을 놓고 자, 그들에게 사람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커뮤니케이트 전달하는 그런 목적으로 신이 사용하는 신호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 알아냈어. 이클립스의 진짜 원인을 알아냈어. 알고 있습니까, 소연아? 알죠? 지구랑 태양이랑 달이랑 어디야? 달이 여기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가려지는 거? 왜 이렇게 쓰는지 알아요? 크게 그리면 그림 못 그리는 게 티나니까요. 일단 이 그룹은 싫어합니다. 그 발견 싫어해요. 얘가 하는 발견 싫어해. 왜? 그들은 투부정사하는 게 아주 어렵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가짜 목적어고 이거 목적격 보호죠. 다른 아이디어하고 reconcile with 조화시키기가 안 맞아. 분명히 하나님이 알려주는 건데 신이 알려주는 건데 아니라고 하니까 도대체 안 맞아. 두 번째, 이건 그들을 막 어지럽히는 거예요. 왜? 걔네들은 이 어레인지먼트 무엇을? 배치해 놓은 거 있잖아. 그들이 생각하기에 매우 어드밴티지한 거. 그들의 커뮤니티에 딱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한 어레인지먼트가 있는데 배치가 있는데 이런 배치나 합의를 망가뜨릴 거기 때문에 아주 당혹스럽게 하겠죠. 마지막으로 이거 되게 뭐 할 거예요? 그들을 두렵게 할 거야. 왜냐면 이건 그들의 신한테 어펜시브한 거예요. 어펜시브, 무례한, 화나는, 뭔가 모욕적인 일 수도 있고 무례한이 뜰 수 있는데 여기는 뭐라고 나왔을까요? 욕보인데요. 그럼 모욕적이라고 해석했겠지? 이건 신을 모욕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무섭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집단의 지도자들은 아마 would be alarmed. 어떻게? 경계심을 느끼겠죠? 그 다음에 분노도 느끼겠죠? 이 새로운 믿음 시스템에. 그 새로운 믿음 시스템이 그들의 힘을 위협을 하게 되는 신념 체계잖아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기존에 확립된 질서가 새로운 사상에 반대하는 이유는 뭐다? 이 질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득도 있을 수 있고 질서가 있잖아요. 새로운 사상이 들어오게 되면 얘도 안 맞고 얘도 안 맞고 문제죠. 자, 우리 지금 일식이 예를 들어줬는데 일식은 왜 한다? 신이 이렇게 일식을 함으로써 이 사람들한테 뭔가 전달하는 거다. 그렇게 받아들이고서 막 일식 의식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과학적인 사실로 따져봤더니 이게 아니래. 그러면 우리가 다달이 하던 다달은 아니죠, 일식이. 일식마다 하던 행사들이 있을 거잖아. 이건 어떻게 해요? 못 하잖아요. 이거는 우리 공동체 행사랑 안 맞잖아. 그치? 뭐 이런 식으로 등등등등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난 오늘 이제 쿵푸 팬더를 봐야 돼서 이상.